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전문 멘토를 찾아서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 한국 멘토링 협회에서는 앞으로 이 교육이 이제 전문적인 멘토, 랍비라고 그러죠. 예, 랍비. 예, 전문적인 멘토를 찾아서 그분에게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일입니다. 예, 이 교육이나 뭐 이 정보 지식들이 너무 넘쳐나니까 그렇죠.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필요한 거라고 이게 생각해요. 사실 보통 사람들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멘토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체면 멘탈 코칭 연구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최단단 소장님을 소개할 건데요. 우리 회원님을 위해서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정태 회장님이 하시는 한국 멘토링 이 협회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려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람들의 지치고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체면으로 치유해주고 있는 마음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게 좀 일반 사람들은 조금 체면 그러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체면 코칭, 체면 멘탈 코칭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최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체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마 여러분들 체면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뭐 두려워,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뭐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체면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면은 주로 그 미국이나 유럽의 의사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어요.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어떠냐면 2500년 전, 지금부터 아마 부처님 오신 때 정도 되죠. 그때 그리스나 이집트에서 신전이라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이나 주술사들이 체면을 이용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로 쭉 왔는데 그때는 그들이 일반인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만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치유를 한다 그러면 한 10명 중에 1명 치유됐다? 그럼 대단히 위험한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 역사로 들어온 것은 프란츠 안톤 메스머라는 오스트리아 의사에서 처음 이제 체면의 어떤 그 역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뭐 프로이드도 배웠다고 하는데 이 프로이드가 체면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체면을 버린 거죠. 프로이드가 딱 보니까 야 이건 깊게 안 들어가도 돼. 그냥 10개 그냥 물어서 이렇게 어떤 들어가면은 자유연상법이라 그러죠. 그렇게 들어가면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체면을 버렸는데 그때부터 한 50년 정도 이제 체면이 쭉 들어가면서 그때 뭐 무대 체면 이런 거밖에 뭐 활성화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 신경증에 걸리면서 이걸 뭔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심리 상담으로는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면이 쭉 부각이 돼서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게 어떻게 일본을 거쳐 돌아오면서 뭔가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무섭고 떨리고 저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근데 이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그 결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툴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듣고 보니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체면을 통해서 요즘에 우리 사회에 보면 사실 이 멘탈이 붕괴된 사람이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또 멘탈 갑이라고 그래서 뭐 어떤 고통과 괴로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멘탈, 그러니까 체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멘탈의 어떤 붕괴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멘탈 갑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체면이라고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체면을 하고 왔습니다. 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제가 체면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체면에 잘 들어가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체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남의 말 잘 듣고 자기 주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게 그들은 체면인지도 뭔지 모르면서 자기 암시를 걸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그럼 이 체면 멘탈 코칭으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냐 하면 우리 마음은 크게 이제 현재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변하려고 하면 현재 의식 차원에서 변하면 이거는 뭐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무의식 차원까지 변해야 진짜로 변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맞네요. 그러면 이 체면이 무의식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어허.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어떤 암시를 심는데 그래서 체면을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 현재 의식은 보통 비판적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그 비판적 의식을 우회해서 뭔가 선택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체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집중이라고 하면 뭐 자신감을 아주 그냥 향상시키거나 집중력을 아주 배로 능가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내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거기다가 자꾸 심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차원에서 변화를 이루도록 하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체면 멘탈 코칭은 우리가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 체면을 통한 멘탈 코칭을 하는 것은 뭐냐면 무의식과의 대화네요. 그렇게 아주 선명합니다. 예, 무의식과의 대화인데 그 우리가 자아에 의해서는 항상 자기의 한계를 지우고 어렵다, 힘들다,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체면의 그 자아를 넘어선 어떤 무의식의 상태,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들과 만나면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하고 대화하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 심으니까 그게 이제 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아주 체면은 무의식과의 대화다. 그렇다면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체면 멘탈이라는 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면 멘탈을 통해서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가 됐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멘탈이 붕괴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치유된 어떤 사례들을 좀 얘기 좀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코로나 때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렇게 힘든데 학생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아무것도 아닌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뭐 특히 어떤 친구들한테 뭔가 린치를 당했다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딘가에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거죠. 기억들이. 그래서 남아있죠. 그래서 얘가 뭘 하려고 하면 그 기억들이 올라와서 우울하게 만들고 나는 안 돼. 아니면 그 과거에 나를 때렸던 그 친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무의식의 기억을 조작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없는 듯이 하면 그 순간 없어진 듯 하지만 또 원래대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체면이라는 것은 관점을 바꿔주게 됩니다. 관점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20 중반에 아가씨가 여성분이 찾아왔는데 아버님하고 두 분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묻는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이 어느 정도 되냐, 강도가 이래서 10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슬프시겠구나. 그럼 여기서 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혹시나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선생님의 어떤 삶에 교훈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이런다고요. 그 저는 뭐 이렇게 체면 상태에서 조금 이게 어떤 그 공간이 흐른다면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어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에 건강에 중요시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그거 하나로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의미가 있겠네요. 이제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너무 힘들고 막 미칠 듯이 했는데 조금 더 그래 어차피 사람이니까 뭐 돌아가신 건 당연한데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건강을 조심하게 살다 보면 위에서 아버님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보고 계시겠구나 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체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강연을 가면 특히 중년의 그 여성분들이 선생님 진짜 그 전생이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왜 이제 원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 전생이
체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치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지 이게 어떤 실제 전생이 있냐 없냐는 뭐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전생이 좋은 게 뭐냐면 관점을 바꿔주게 돼요. 관점 어떻게 바꿔주냐면 어떤 남성분이 있는데 이분의 자제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 40살이가 됐을 텐데 이 어떤 정신 상태는 뭐 10살 아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분이 돈이 많아서 어떤 돈으로 사람들을 이게 해가지고 걔를 케어했는데 조금 이제 좀 상황이 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설에 맡겼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체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생에서 자기가 빚을 진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번 생에서는 아들한테 빚을 갚는 거구나 하니까 좀 편안해지는 거죠. 아들한테 좀 더 잘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편안하게 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뭐가 맺혀 있었던 이제 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든 과정들, 아픔들, 우리가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녹아드는데 어차피 발생한 것을 없었던 듯이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을 좀 긍정적이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바꿔주면서 이제 아주 클리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 체면 멘탈 코칭이라는 것이 만약에 체면 멘탈 코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의 기법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어떤 그 멘탈에 붕괴된 사람들에 대한 치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그 체면의 종류를 자기 체면과 타인 체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체면 그 멘탈 코치 하는 사람이 쭉 체면을 집어넣는 걸 타인 체면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자기 체면인데 왜냐라고 하면 자기가 문을 열어놓지 않고 그 체면가가 유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면 이건 전혀 뭐 체면 할아버지가 와도 좋아질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열어놓고 난 좋아질 거야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가 유도하는 대로 쭉 가다 보면은 뭔가 이제 관점이 바뀌어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올해죠. 일본 유학을 가는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의 문제는 뭐냐면 3년 동안 심리 코칭을 심리 상담을 받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블랙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점수가 떨어지고 그 면접을 갔는데 한마디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 체면 멘탈 코칭을 11번 받아가지고 아주 마음이 단단해져서 일본 가서 아주 면접도 잘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선생님이 여기 오면 레지선에서 잠재워놓고 나의 부정적인 성격을 딱 잘라가지고 빼는 다음에 긍정적으로 딱 심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어서 좋았다. 결국은 선생님이 어떤 멘트를 해도 내가 따라가면서 내 스스로가 그걸 이제 견뎌내고 내 스스로가 치유하는 거지 어떤 제3자에 의해서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셀프 체면을 걸면서 자기 삶을 단단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체면도 자기 체면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코칭이라는 것도 왜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치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체면을 하는 건데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이. 저도 계속 그런 일들을 제 자신에게 체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떤 체면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 난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난 자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아가 자꾸만 한계를 치우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자꾸 하는데 실제 나라는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학생들이 아주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냐고. 내가 지금 여기서 돈 1,000만 원 생긴다면 돈 1,000만 원 생기겠냐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정말 죽을 둥 사고 둥 노력을 한다고 해서 5초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온다고. 그럼 뭐 생각하고 상상하고 반전이 원하는 게 우리는 한계가 없어도 이루어진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니까 라고 하면 그때 하나의 어떤 사례를 들어요. 1954년 50년도에 우리 인간한테는 어떤 한계가 있었냐고 하면 1마일 그러니까 1.6km를 4분 안에 못 들어온다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스포츠 선수들끼리. 그리고 그때 스포츠 의학에서는 만약에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들어오면 심장
심장이 터져버리고 혈관들이 다 망가진다고 했어요. 네. 그때 영국의 어떤 대학 원생이었죠. 로저 베니스터라는 친구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1954년 5월 6일 날 드디어 3분 59초 4의 이제 4분대로 뺍니다. 뭐 난리 나는 거죠. 왜? 그렇죠. 인류의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한 열흘 만에 한 뭐 3년 가지만 2년 안에 300명이 4분 안에 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건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라 마음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1초 1초가 당겨졌으니까 우리가 한계가 없다는 것은 한계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 한계를 어떻게 규정 지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체면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예. 어떤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자아의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무아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그죠?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잠자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떤 그 끄달림, 과거의 한계가 살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멘트로 해서 당신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자꾸 심어주는 거지. 심어주는 거죠. 맞아요. 중요합니다 이게. 아 맞아요.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느낌이 세상을 다 창조한다고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죠. 예, 이게 그냥 세상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도달하려면 자아를 넘어서서 무아의 상태를 넘어서서 거기에 나라는 존재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체면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태로 들어가네요. 들어가서 다시 심는 거죠. 그렇죠. 오 맞네요. 굉장히 이게 체면. 그러니까 네. 저는 누구나 다 체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 체면이라 어떤 말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계속 암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냥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자아의 상태에서는 할 수 있다 해도 안 돼. 겉만 말만 하고. 그러나 무아의 상태,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서 주입을 시켰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다 행동해버려요. 그렇죠. 와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가 무의식으로 행동하거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의식적으로 한다 해서 안 되죠. 우리가 해보지만.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이야 이게 이 체면 멘탈 코치가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그런 일을 하네요. 예,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죠. 전부 부정적이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원시 시대부터 뭔가 어떤 굉장히 위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조금만 위험하면 이거 불안하고 떨리고 막 어떤 두려운 어떤 감정들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시대 2021년도에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알아차리면 내가 왜 두렵고 내가 왜 떨림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느낌대로 난 무서워, 난 떨려 이렇게 되면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위험하죠. 불안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아차림이 중요한 그렇죠. 거죠. 내가 왜 불안한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해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불안하지 않다는 걸 무의식 속에서 바꿔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에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준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변화라는 건 관점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다가오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관점이 바꾸면 세상에 사람이 다 바뀌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뷰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단지 알죠. 자기 바라보는 게. 바라보는 게 단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내가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게 한 몇 년 전에 60세 된 그 어른이 70세 된 형을 총으로 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어떤 재산적인 문제일 뿐인데 그분은 그게 최선이었던 거죠. 죽이냐 살리냐 그게 최선이었는데 조금만 넓게 보면 다른 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했을 텐데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회장님이나 저같이 제3자가 당신 이렇게 더 큰 어떤 능력이 있고 더 다른 뷰가 있어 이걸 좀 보여줌으로써 드디어 관점이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준 것 같이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심어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감 갖는다는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 참 어렵죠. 맞습니다. 이게 체면 멘탈 코칭 하시는 분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 자, 그러면 이 전문가로서 이제 이게 체면 멘탈 코치 전문가로서 또 연구소장님이신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 분야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 뭐 비전을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그때 어떤 김영식 회장인가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 건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2014년 9월 30일 날 회사를 다니다가 50살이 되는 기념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는데 이제는 제 혼자 안 해도 이게 콘텐츠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24시간 혼자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제 능력은 어떤 영적으로 우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워서 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저를 그대로 카피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위단이 뭐냐면 마음단단 공동체를 제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하면 프랜차이즈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전국에 어딘 아니면 전 세계 마음 단단만 가면 내가 마음이 단단해져서 조금 잘 살 수 있어. 그렇지. 이런 어떤 제 어떤 꿈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번 제가 보니까 이 마음 단단 책도 이게 내셨는데 마음 단단 책 코치가 전한 나를 확 바꾸는 얘기예요. 나 자기를 확 바꿀 수 있게. 마음이 단단해야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동감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고 이 세상은 다 나의 느낌으로 창조한다 그래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 이 책은 제가 회사를 나와서 저는 이제 이런 쪽이 아니라서 이런 쪽에 뭔가 어떤 학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좀 야매 같은 어떤 느낌. 이렇게 어떤 그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 같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책을 꼭 써야겠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책을 보시면 반 정도는 아주 평범했던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이고 남편도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놓고 정작 중요한 일하는 저를 빼놓고 다른 사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하면서 종로 5가에 있는 말더듬 학원에 등록해서 그때부터 저를 개발하기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한 반 정도는 제가 2014년 9월 30일 나오고 아니면 또 그 전에 나를 개발시키기 위한 어떤 치열했던 과정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오면서 제가 가졌던 계획은 뭐 체면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아직 없었고요. 그냥 210일간의 하프타임 계획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반 100일은 오로지 책만 읽고 후반 100일은 내가 발 디딜 곳에 가서 나를 테스트해보고 마지막 열흘은 혼자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이제 210일간의 하프타임을 마무리한다. 그래서 이 안에 그 210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뭐 떨리고 이런 분들은 그걸 읽어보면 야 나도 이렇게 하면 내 나이가 몇 살이라도 뭘 좀 할 수 있겠네 라는 어떤 느낌이 드실 거고 후반에 보면 실제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단단해질까 이 프로세스를 여기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책을 보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어떤 새로 구상하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들다 할 때 정말 마음 단단한 그런 삶의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마음 단단 연구소. 마음 단단 연구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송파에 장지역이 8호선 장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든파이브로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단단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이 체면 멘탈 코칭 연구소, 그죠? 소장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정말 필요한 그런 부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멘탈이 붕괴되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이 세상에 막 너무나 빨리 돌아가가지고 말이죠 혼란에 빠져가지고 가치관에 막 정부가 혼란, 뭐 정체성의 혼란 이런 속에서 흔들림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번 마무리 말씀하시죠. 제가 체면 멘탈 코치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 저를 찾아와서 뭐 체면을 받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제가 비걷기라는 어떤 그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는데 비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끄달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또 여행하는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내 나이 때 되면 뭐 그랜저 하나 있어야 되고 내 나이 때 되면 뭐 40평대 아파트,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왜? 제가 체면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어차피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이라도 내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정말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막 떨면서 하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마음의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는 그렇죠. 겁니다. 기대해봐야 뭐 별 좋은 게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그걸로 끝내자는 거죠. 내가 어떤 선한 인연을 맺었으면 그 사람한테 선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쁘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길게 봐서는 다 선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짧게 봐서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그건 짧은 어떤 뷰고 길게 봐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겁기, 비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자. 이 마음 상태로 체면을 걸며 살아가면 우리가 아주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와, 그냥 마음이 단단해지겠는데 그래요. 그 세 가지만 해도 아주 마음이 단단해지네요. 그죠? 아, 비교하지 말고 인생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괜히 걱정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회사 생활도 새벽부터 해서 그 당시에는 오버차지 안 주는데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다 돌아가는 일들이다. 내가 아니라도 또 돌아가는 거였는데 내가 혼자 그냥 열심히 했더라고. 될 일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이러듯이 우리의 삶이 때가 되면 다 그때 맞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괜히 바쁘고 걱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마음 단단해서 이 비겁기 이것만 배우시면 정말 단단해질 것 같은데 무조건 단단해져. 그것을 체면을 통해서 그죠?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이 앞으로는 멘토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전문적인 멘토를 찾아가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냥 배우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뭘 하나 이 방송하려고 방송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군데 두 군데를 봐서도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다 빼먹었어. 5군데를 가서 겨우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 보면서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씩 중요한 게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문 멘토 오늘 우리 재단단 우리 소장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멘토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로 찾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체면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십시오. 자,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래서 멘탈이 붕괴되고 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이렇게 훌륭한 코치님들, 멘토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건물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멘탈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멘토의 탄생 전문 멘토를 찾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